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요. 요즘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그 다양한 면면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경제 이야기부터 지정학적 이슈, 또 여러 산업계 소식까지 정말 다룰 게 많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일 큰 흐름부터 좀 짚어보죠. IMF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낮췄죠. 이게 뭐랄까,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3%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불안정성까지요.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이제 예전처럼 세계 경제의 어떤 최종 균형추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가 좀 지속되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아하. 그 배경에는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 또 반대로 중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들의 흑자 구조,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 보면 역내 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어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바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늘리는 거죠. 중국도 최근에 아세안이나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고 촉구하면서 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있잖아요. 역내 금융안전망. 네, 위기 시에 달러 유동성을 서로 지원해주는. 맞아요.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어요. 특히 좀 흥미로운 건 위안화 같은 비달러 통화를 써서 좀 더 신속하게 금융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제안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달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이는군요. 근데 또 미국 시장 내부를 보면요. 기업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괜찮을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 위험을 피하려는 해제 수요는 늘어고 있고요. 또 미국 항만 물동량이 막 60%씩 급감하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도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와, 60%면 정말 큰데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금 가격은 오히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살짝 내렸고요. 여러 신호가 막 엇갈리고 있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경제뿐만 아니라 그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엔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있는데 네, FFD4라고 하죠. 여기서 미국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후변화 대응이나 조세, 신용등급 같은 금융 시스템 개혁 약속, 이런 것들의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후, 성평등, 지속 가능성 이런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아니, 그런 단어까지요? 좀 놀라운데요. 이건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랑 연결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다양성 증진 같은 이런 국제적인 노력에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반대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에 세금을 물리자는 글로벌 연대분담금 도입 제안이나 또 개도국들이 친환경 사업 관련해서 신용등급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제안, 이런 것들에 반대하고 있어요. 아, 대신 그럼 뭘 강조하고 있나요?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뭐랄까, 국제협력의 틀 자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거시적인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개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갈 텐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볼까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이야기부터 해보죠. 1분기 매출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유럽 쪽 사업 실적이 한 5% 정도 줄어든 영향도 있었고요.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관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작용한 것 같아요. CEO가 유럽은 아직 AI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좀 화제가 됐었죠. 좀 직설적이네요. 네, 팔란티어 셀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나 지역별 AI 도입 속도 차이 이런 더 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요? 관광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죠. 근데 카타르 자본이랑 손잡고 무려 88억 달러 규모의 몰디브 국제금융센터 MIFC라는 걸 짓겠다고 나섰어요.
88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금융센터를요? 네, 법인세나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걸로 금융허브로 도약해서 관광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특히 지속 가능성 이런 첨단 기술을 강조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와, 정말 대담한 시도네요.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틈을 노리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 국영원자력공사 CNSC 소식도 있어요. 아, 원자력이요? 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고온가스로와 기존 가압경수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 프로젝트, 슈에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1단계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열이랑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도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유가 변동성이 크지만 캐나다 블랙로드 유전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는 국제석유 기업 IPC 얘기도 있고요. 아, 네. 자료 3. 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국제공항이 대규모 리모델링 1단계를 마쳐서 인프라를 개선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료 9.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최종 관리 회사, 예전에 웨이트워처스였죠? WW 인터내셔널. 네. 거기도 부채 감축 목표 11.5억 달러를 위해서 파산보호 신청, 그러니까 챕터 11을 신청하고 재무구조 조정에 들어갔어요. 디지털이랑 텔레헬스, 원격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요. 세계는 지금 미국의 역할 변화에서 시작된 어떤 경제 구조의 재편, 또 지정학적인 긴장감, 그리고 여기에 각자 살 길을 찾으려는 국가와 기업들의 정말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틴 울프가 지적했듯이 기존의 어떤 안정적이던 틀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끼리 협력을 강화하거나 또 몰디브가 금융 허브에 도전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